네, 10분 전과 전혀 또 다른 일들도 벌어지고 있네요. 전국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패널 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별 1위 지역입니다. 개표율 28.9%인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3.5%, 17개 광역단체 중에 12곳을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고 5곳을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김영배 의원님, 네. 어디가 좀 이제 우선 울산에서 예.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후보 앞서는 게 굉장히 이제 눈에 띄고요. 예. 그 다음에 역시 충북. 충북. 예, 충북에서 아까 얘기했던 저기 바로미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이긴 곳이 늘 이제 이긴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아까 개표 초반에는 수도권도 빨간색이었는데 이제 다시 파란색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30% 가까이 가니까 예. 좀 균형적으로 개표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 구 변호사님은 어디가 좀 저도 사실 처음부터 서울하고 부산 쪽을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이 지금 처음에 빨간색이었다가 지금 파란색으로 바뀐 게 아마 이제 사전 투표함도 이제 같이 열리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좀 진행이 돼야지 이제 공평하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시작할 것 같고.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사전에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는 걸로 나왔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부산도 저 빨간색이 계속 갈지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입니다. 저는. 예, 양 변호사님은 어디가 관심이세요? 예, 저도 지금 이제 서울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난 대선에서는 사실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서울에서 이걸 패배를 해서 그게 이제 전체 선거 패배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원인을 제공을 했었는데 예. 결국 이제 개표율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뭐 인천 경기는 물론이고 서울까지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예.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심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부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부산 개표율 40.6%, 꽤 많이 이제 개표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1.3%, 이재명 후보가 40.9%. 일단 김영배 의원님 아까 40%를 넘을 거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후보하고 할 때 38%를 얻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40%를 넘겼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승리하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고지를 지키고 있다. 40%면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지난번에 58%를 얻었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51%니까 예. 뭐 이준석 후보 표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40%대를 넘겨서 예. 표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올랐고 김문수 후보가 좀 많이 떨어졌다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합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정치라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실제로 뭐 이준수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했고 저희들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만 예.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그래서 예. 다시 이제 좀 결집이 이루어졌고 여기 저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번 선거를 지난 선거와 비교할 수가 거의 없죠. 지난 선거는 정상적으로 임기가 끝난 대통령 이후에 새로 이제 대통령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선거였고 이번 선거는 정말 경험 상황 이후에 예. 아주 큰 자책점을 가지고서 안고 하는 선거인데 지금 부산이 저렇게 표 차이를 내고 있는 것은 저는 부산, 경남, 울산에서 특히 바라는 경제적인 그런 공약들 예. 그런 공약들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초 부산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맞추어지지 못했고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단일화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예상대로 되지 않고 예. 처음에 이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도 예.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사람들이 누가 정말 부산이나 경남, 울산을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발전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예. 신뢰 같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부산에서도 상당히 뭐 선전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예. 지금 본인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부산에서 근데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게 큰 이슈였습니다. 예. 결국 그걸
그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근데 부산 것들이 같은 경우는 저런 핸디캡 저희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까 사실 여러 번 정책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는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예. 해수부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했는데 그게 막판에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아까 출구조사 때는 사실은 42% 정도 나오는 걸로 예. 아까 이제 조사가 됐는데 40.9%니까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예. 저 추세는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 고무적인 추세고요. 예. 아까 울산의 경우도 바로 부산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울산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산업의 미래, 예.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산업의 메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 앞선다는 것도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한테 포인트인 거죠. 예. 보니까 부산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사하 강서 같은 곳은 박빙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네요. 예. 근데 부산이 이 선거 과정을 다 볼 것 같으면은 사실 최근 여론조사 마지막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위태로웠고, 근데 부산의 표심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의석을 가져갈 것 같았지만 막판 예. 결집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금정구청장 선거 때도 사실 최근 여론조사까지 지는 거였는데 막판에 예. 대승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께서는 지금 이 구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에 따끔한 메시지는 국민의힘에 던졌지만 예. 막판에 결집도 정말 확실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은 그 공을 많이 들였다는 산업은행이나 HMM 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필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요 봤더니 울산이 파란색이라서 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울산 지금 개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울산 개표율 29.2%인데 다시 바뀌었네요. 김문수 후보가 45.9%, 이재명 후보가 45.3%, 1214표 차이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나 봅니다. 그죠? 예. 김영배 의원님 아까 좀 좋아하시더니 다시 빨간색이 됐습니다. 예. 예. 이제 30%니까 예. 아주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울산이 이렇게 박빙이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뭐 선전한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울산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울산에 사실 이번에 김상욱 의원이 탈당하고 사실 민주당이 입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울산이 원래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세가 상당히 강하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 김태선 의원이 한 분이 계시다가 우리 김상욱 의원이 넘어오면서 또 김상욱 의원 지역구가 울산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남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규모 탈당 러시까지 예. 이렇게 함께 동반 탈당하는 사태까지도 있었고 그런 점을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렇게 현실로 나타나 주니까 예.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파란색,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경남 보겠습니다. 야, 최영도 의원님 한번 볼까요? 경남 개표율 30.6%인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49.1%, 이재명 후보 43.5%. 50%를 일단 넘지 못하고 있네요. 예. 예, 아마 50%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초기 상황에 그런데 예. 이 경남, 부산, 뭐 특히 경남, 부산이야말로 6.25 때는 사실은 낙동강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최후의 보루기도 하고 예. 지금 뭐 산업화도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또 인식도 높습니다. 이 경남, 부산을 예. 무슨 보수의 텃밭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예. 그 굉장히 민주주의 의식이 높고 그 3.15 어그라든가 또는 부마민주 항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부산, 마산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예. 특히 어떤 특정한 쏠림과 그 무슨 편향성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균형 잡히고 어떤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 경남의 경우도 지금 통상 보면은 지난번에는 58대 37이었나요? 예. 예, 이번에 아직 49 상황입니다만 경남도 저희들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본 경험으로는 상당히 결집이 좀 이루어져서 50%를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컨대는 한 55% 후반대, 50% 후반대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근데 보니까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시군구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경남 거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아까 봤더니 경남 김해
여기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맞습니다. 고향 진영이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거기도 이재명 후보가 아까 앞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남 중에서도 동부 경남, 예. 그러니까 부산에 가까운 쪽 경남은 민주당세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김해, 양산, 예. 그리고 거제, 예. 뭐 통영 이런 지역들은 뭐 민주당이 해볼 만한 지역들이고요. 예. 서부 경남 쪽이 조금 더 좀 더 보수세가 훨씬 더 예. 강한 곳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런 게 잘 반영이 됐고 지금 이게 43.5로 나오는데요. 네. 저게 아까 출구조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출구조사만큼 딱 지금 30% 개표했는데 예. 득표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경남도 나머지 개표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야, 되겠습니다만 양산 박빙이네요, 그죠? 예, 저희들도 아주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이네요. 예, 경남 투표율도 상당히 흥미롭게 박빙인 곳으로 나오고 있고 하동 57표 차이예요. 37% 개표율인데 57표 차이입니다. 완전 초경합 지역이네요. 좀 이따 초경합 지역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예, 한번 준비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경남 남해도 지금 개표율이 43%인데 485표밖에 지금 차이가. 그러니까 남해 하동 지역만 해도 예, 굉장히 사실은 서부 경남 쪽에 가깝기 때문에 보수적인 지역에 속하는데도 예. 저렇게 접전을 벌인다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 대구도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살펴봤고요. 대구 가보겠습니다. 개표율 46.9%, 50% 조금 못 미치는 개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72.2%, 이재명 후보 19.8%. 자, 구 변호사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8080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목표로 했는데 80%는 좀 못 미치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아쉽고 예. 저 빠진 아기만큼이 이준석 후보가 가져간 표일 것이기 때문에 아, 또 그렇게 되네요. 예, 그또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산해 보면 딱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계속 두고두고 그 단일화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앞으로도 복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은 사실 80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합산을 해보면 보수의 그 표만큼은 나올 만큼은 나왔었고 예. 그걸 아우르지 못하고 단일화를 못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송구한 마음을 표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결국은 다시 또 20%는 못 넘었다. 라는 건 또 다시 또 확인된 거니까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구에도 많이 또 구애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19.8%를 득표하고 있는데 이건 목표보다는 조금 저조한 거 아닙니까? 예, 아직 뭐 개표가 뭐 한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예. 뭐 이제 뭐 애초 처음 이제 뭐 여론조사 때 나왔던 뭐 거의 한 30%가 넘는 이제 뭐 지지율이 나올 정도 있을 정도로 좀 이제 어느 정도 고무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뭐 실제 득표율을 뭐 봐야겠지만 뭐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사실 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더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차기 정부를 구성하고 대구라든가 대구 지역 발전에 더 많이 공을 들이고 더 예. 이제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대구 시민들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배 의원님이 김문수 후보가 75%는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좀 못 미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19.8, 그러니까 20 정도가 딱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출구조사나 이런 데 보면 24, 25 예. 그런 정도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조금 그런 목표나 보다는 조금 저조한 게 사실이네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대구에서 많이 얻었다고 했을 때가 8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0에서 80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75, 박근혜 대통령 80,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72니까 두 전 대통령보다는 좀 못 미치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랑 합치면 또 딱 나온다 이거죠. 이준석 후보가 지금 7.24%거든요. 더하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얻었던 만큼 거의 근접합니다. 7.2? 예, 그러면 7.2. 합치면 딱 80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볼게요. 예,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표 중에 예, 최소 3분의 1 이상, 예, 좀 많을 경우는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 표에서 가져간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성이라든지 예. 좀 혁신적인 이런 이미지 이런 점들이 이런 진보 쪽 예, 이제 표도 예. 제법 가져간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김문수 후보한테만 표를 보태는 거는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잘못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점을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그 예. 참고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본 김에 경북까지 한번 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북입니다. 개표율 40.5%인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65.2%, 이재명 후보가 28%. 예, 두 사람 모두 경북 TK 경북에서 지금 고향인데 양쪽 모두 비슷한 점이 많네요. 두 사람 모두 경기지사를 지냈고 두 사람 모두 경북이 고향인데 김문수 후보 65.2%면 많이 얻는 거예요, 최영도 의원님? 65.2%. 예. 많이 뭐 그래도 많이 얻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러 상황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일했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또 이준석 후보가 또 지금 3자 구도에서 가져가는 표도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예. 지난번에는 경북이 70% 넘어서 저울적이요. 72%. 경북이요. 네. 72%였네요. 70%였죠. 예. 그러니까 저 숫자가 아까 출구조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지금 개표율이 올라가면서 본격 개표가 되면서 거의 출구조사하고 유사하게 지금 예. 조금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전국적으로도 격차가 조금 더 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좀 보여주지 않는가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경북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보통 50%에서 60% 정도 사이를 지금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30% 사실 대구를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었는데 양 변호사님 30%까지는 좀 가지 못했네요. 경북 안동 나오는데 여기 30% 넘었고요. 예, 뭐 안동이야 이제 뭐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고향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안동 시민분들이 더 많은 좀 투표를 해주신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뭐 이제 실제 개표는 이제 더 열어봐야 돼서 특히나 이제 뭐 사전 투표나 본 투표 어느 게 더 먼저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개표를 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30%를 뭐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예. 특히나 좀 이제 이 민주당 측에서는 좀 이제 생각보다 득표율이 저조한 지역은 좀 더 이제 배려와 관심 그리고 더 민주당이 더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예.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